월세는 옆집이랑 똑같은데 관리비만 10만 원 넘게 차이 난다면 어떠신가요? 실제로 이런 상황 때문에 당황하셨던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관리비가 얼마냐고 물으면 중개사도 임대인이 알려준 금액만 그대로 전달할 뿐 그 안에 정확히 어떤 항목이 들어있는지는 설명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항목에 공동관리비 금액이 새로 추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같은 날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 공포했습니다. 이 하위 법령들의 근거가 되는 공인중개사법 자체는 이미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해 법률제 2배삽의 사심 9호로 공포됐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별도 관리사무소가 없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관리비 산정 근거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았고 이 틈을 타 임대료 상한 규제를 피해 관리비 명목으로 사실상 월세를 올리는 사례도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런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중개 단계에서부터 막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무엇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확인 설명서에 관리비 총액만 적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8월 28일 이후에는 총액과 별도로 공용 부분에 쓰이는 공동관리비 금액을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이건 임차인이 따로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중개사가 묻지 않아도 먼저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공동관리비는 정확히 무엇을 가리킬까요? 정액관리비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입니다. 전기나 수도처럼 검층기로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 또는 TV, 수신료나 인터넷 사용료처럼 금액이 고정돼 있어 임차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공용 부분에 쓰이는 비용 가운데 세대별로 어떻게 배분됐는지 임차인이 알기 어려운 금액, 이 부분이 바로 새롭게 확인 설명 대상이 되는 공동관리비입니다. 이번 개정에는 관리비 관련 내용 외에 두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입니다. 그동안은 상한율만 정해져 있고 협의로 결정한다는 문구가 없어 해석이 엇갈렸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한율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정한다는 점이 명문화됩니다. 여기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되면서 협회, 운영 전반에 관한 근거 규정도 함께 정비된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별도 관리 주체가 없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불투명성을 겨냥한 것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있고 회계감사 등 별도 규율을 받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이번 개정의 직접 대상이라기보다 기존의 공동주택관리법 체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이번 조치가 우리 단지에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가 오피스텔 미집 지역에서는 같은 면적의 원룸 매물인데도 관리비가 16만원부터 31만원까지 제각각으로 책정된 사례가 한 경제매체를 통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자체는 2023년부터 이미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내역을 주지 않아도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보니 이 의무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셈입니다. 이번 개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확인 설명서라는 서면에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럼 실제로 무엇을 챙기시면 좋을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28일 이후 계약이라면 확인 설명서에 공동관리비 금액이 별도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항목이 비어있거나 기재가 안 돼 있다면 그 이유를 중개사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월세와 보증금뿐 아니라 관리비 총액 그리고 공동관리비 금액을 나눠서 비교하면 실제 매달 부담액을 더 정확히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시행일 이후 작성되는 확인 설명서부터 적용되고 이미 체결된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기존에 거주 중이시라면 갱신계약 시점에 새로 서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을 관리하거나 임대하고 계신다면 어떤 항목이 세대별 고정 확인이 가능해 제외 대상인지, 반대로 공용 사용분으로 분류돼 포함 대상인지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중개사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곧바로 활용할 수 있고 계약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번에 신설되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아직 국토교통부의 후속 지침을 통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침이 나오는 대로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